번째 먼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클로와 관련된 헤드라인인데요. 연방 지원 속에서 원자력 상용화 가속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클로가 이제 본격적인 원자력 상용화 행보에 지금 나섰습니다. 자, DOE 시범 원자력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요. 이번에 이제 첫 번째 발전소 착공을 하면서 370개 일자리 창출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그렇게 소식이 나오면서 1년 새 이제 워낙에 뭐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보도가 되면서 1,500%가 넘게 올랐고 또 상용화 일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일정 부분은 논란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클로 이 밸런스에서 보도가 나온 부분을 저희가 좀 다뤄볼 텐데요. 이 오클로가 첫 원전 발전을 시작한 부분인데 어떤 회사인지 먼저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오클로가 이제 가진 상징적 의미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핵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자연에서도 이제 핵 분열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 지역이 오클로여가지고 사명을 따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클로는 그런 맥락에서 시작을 했는데 2013년도 MIT 대학원생들이 새로운 차원에서 한 70메가 정도의 좀 다르지만 작지만 그런 이제 원전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미국은 이제 아이디어가 괜찮으면 이제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급기야 이제 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 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가가 무려 1,500%. 그러니까 스타트업인데 이게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진짜 뭐가 되나 보다. 이러니까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루려는 뉴스는 아이다호에다가 실제 토지를 갖다가 팠고 토지를 파서 건물을 이제 올리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제 실현화 되나 보다, 실체화가 있나 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갑자기 오른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2013년이면 12년 전입니다. 예, 자, 예.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온 기업이 아닌가 싶은데 이 오클로가 기존 원전 발전과 좀 다른 점이 있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기존 원전 발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SMR 하더라도 300메가 정도인데 오클로는 한 70메가 정도로 되게 작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한 번 원전을 지은 다음에 원전에도 결국 연료가 필요한데 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10년 동안 짓고 10년 동안 사용하고 그다음 다시 한번 들어가는 이런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지나 군사 시설에도 이 오클로의 원전 이제 오로라인데요. 오로라를 사용하기 적합하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제 연료 교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사실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연료 교체가 없다라는 게 전기 생산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수시로 점검하거나 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사막에다가 네. 원전을 짓고 그 옆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원전에 대한 붐업이 생기는 근본적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AI 데이터 센터를 굳이 도심이나 근교에 짓지 않고 사막에 짓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열이 많이 나와서 그럼 열을 많이 나오니까 그 냉각 시스템을 또 구축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싸면서 열이 많이 발생해도 피해가 없고 영향이 없는 민원이 없는 그런 지역에다가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막이 떠오르고 사막이 떠오르는데 그 옆에다 오클로의 오로라를 지으면은 10년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되니까 충분히 이제 전기를 공급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점이 사실은 이 오클로 아우라의 가장 큰 장점이고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오로라가 아까 말씀드린 군사기지에다 넣을 수 있으니까 군사기지도 사실은 큰 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 공급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민간인이 출입이 자유로운 지역에 지으면 이제 당연히 좀 안 좋으니까 이 오클로에 이제 오로라를 지으면은 민간인들이 별로 없는 지역에다 지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점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클로에가 주목받는 또 하나 이유는 무엇이냐면 샘 알트먼이 그러니까 결국 챗GPT의 오픈AI죠. 오픈AI가 오클로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액션을 취하면서 샘 알트먼이 얼마 전까지 올해 3월까지 오클로의 이제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이 점도 사실은 이제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클로가 상업화에 나서면서 아무래도 국내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일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른 SMR과 차이는 뭐냐면 오클로가 가진 원자로 자체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클로는 이제 소듐 냉각 방식이라 해서 뭐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에너빌리티는 다르지만 하지만 어쨌든 오클로에 많은 기자재가 필요한데 그 기자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오클로가 붐업이 되면 미국에서 많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주가가 이제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그 수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클로의 어떤 방식이 무엇이냐. 아까 10년에 한 번씩 짓는다고 들어가 본다는데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 하나 뭐냐면 모든 원전은 이제 우라늄을 갖다 쓰면 우라늄이 이제 다 연료가 마감이 끝나면은 사용 후 핵폐기물이 됩니다. 사용 후 핵폐기물을 오클로가 갖다가 쓰면서 원전을 발전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 세계에서 원전을 갖다 거부하고 원전 물러가라고 하는 중요한 목소리 중 하나가 이 사용 후 핵폐기물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환경이 오염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지적이 있는데 사실 오클로는 사용 후 핵폐기물 갖고 다시 한번 발전을 하니까 엄청난 기술인 거죠. 이 때문에 사실은 오클로가 세계 곳곳에서 만약에 이제 실제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면 원전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원전에 대한 거부감이 줄면은 결국 세계 곳곳에서 원전을 짓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산 에너비일 때 또 다른 중요한 어떤 판로가 뚫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